다 이제 KTX 타고 오셨잖아요. KTX에서 좀 사건이 있었잖아요. 햄버거 먹다가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올 2월에 동대구역에서 어떤 분이 타가지고 햄버거를 이제 막 드시는데 아 지금 여기서 식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먹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냐 그리고 막 이런 식으로 막말을 막 한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엄청나게 이슈가 돼가지고 사회적 공분이 벌어져가지고 결국 그 승객이 사과했어요. 저는 분노에 대한 얘기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하는 것을 못 참는 거죠. 마스크를 제대로 올려 써달라는 버스 기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르는 승객도 있었습니다. 시내버스를 타자마자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말이 듣다 보니 망각을 한다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나간 것들을 적절히 이제 지울 수 있어야, 잊어버릴 수 있어야 좋은데 지울 수 있는 권한이 이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모든 정보를 그걸 내가 원할 때는 다 지워주는 거는 해주는 그런 장치가 있지 않으면 법적으로도 그걸 잊혀질 권리라고 이제 규정하고 개념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문학적인 표현이잖아요. 잊혀질 권리라는 게. 근데 이제 법적인 권리로 그러니까 정의의 있어요. 기준이 바뀌니까 계속 조망권, 저 풍경을 볼 수 있는 권리, 뭐 일조권, 햇볕을 받을 권리 이런 거는 사실 100년 전이면 상상도 권리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권리라는 거는 그 재산권, 소유권 뭐 이런 것만 권리인데 근데 지금은 국제적으로는 뭐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 이런 단어들도 막 나와요. 세류 생계를 수 있는 법이네요, 진짜. 그런 법들이 많이 생겨나니까 잊혀질 권리라는 것도 법으로 진짜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지. 정재민 심의관께서 먼저 얘기를 해보시죠. 어디 다녀오셨죠? 저랑 같이 다니셨는데. 그 개구리 소년 그 추모비가 이번에 30년 만에 이제 세워졌거든요. 추모비가 있는 와룡산에 다녀왔습니다. 와룡산이요? 네. 91년도에 네네, 91년 3월 26일 날 실종됐었는데요. 올해 30주년입니다. 그 정말 좀 미스테리예요. 5명이. 그땐 정말 큰 사건이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날 정도로. 네. 개구리를 잡으러 간다며 집을 나간 한 동네 국민학교 어린이 5명이 일주일이 지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91년 3월 26일에 5 어린이가 도롱뇽 알을 찾으러 간다고 가까운 뒷산에 와룡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실종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11년 동안 애들이 어디 갔는지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저희 어릴 때도 이게 전국적으로 개구리 소년들 찾는 그런 캠페인이 막 벌어졌잖아요. 네. 세제에도 있고 공중전화 카드에도 있고. 그래 연인원 35만 명이 이렇게 온 사사치 뒤졌는데도 안 나와서 하도 안 나오니까 UFO에 뭐 데려갔다, 기억나요. 북한에 갔다, 뭐 그런 말도 있었고요. 피해자의 아버지가 용의자로 몰리기도 했다면서요? 근데 어떤 이제 프로파일러께서 아이들 중에 아버지 한 명이 범인일 것이라고 이제 지목을 좀 하셔가지고 또 그 집을 다 뒤지고 막 파고 막 이렇게 해서 난리가 났죠. 참으로 알기 어려운 일입니다. 개구리 잡으러 나간 대구의 5 어린이가 행방불명이 된 지 7달이 지났지만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11년 뒤인 2002년도에 도토리를 죽으러 갔던 사람이 그 유골을 발견하게 됩니다. 4명의 아이가 같이 이제 있고 또 한 구는 또 따로 유골이 발견됐죠. 유골을 이제 분석해 보니까 뭐 두개골에 뭐 어떤 아이는 자국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끔찍하게 살해된 거죠. 그랬을 때 그냥 삽으로 막 파서 마대에 놓고 이렇게 전문가가 보기도 전에. 아니 이게 좀 더 섬찟한 얘기는 어쨌든 사건을 저지른 범인이 어디 활보하고 돌아다니고 있을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거 보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네. 사실은 우리 역사에 찾아보기 힘든 희대의 살인마 중에 한 명인데 그 사람을 우리가 정체를 모른 채 같이 살고 있다는 게 진짜 소름 돋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한 명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아닐 수도 있죠. 땅을 파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삽 같은 도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한테 무슨 원한이 있었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상한 사건이죠. 현장 근처인가요? 와룡산에서 발굴되긴 했거든요. 이게 아. 와룡산인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기서 막 조난당해서 저체온증으로 죽었을 것 같다는 말도 있었는데. 사례가 아니고. 예. 근데 이제 그러기엔 산이 너무 낮다는 거죠. 그렇죠. 아 여기겠네요. 안전 기원비. 30년 이맘때네요. 네. 3월 달이니까.
가깝나요? 여기서 가까운 거 같아요. 네. 여기 그러면은- 바로 이제 집 뒷산에 올라. 그러면 이 가까운 데서 못 찾은 거잖아요. 예. 아, 왜 그랬을까? 아니 그러니까 부모한테 협박도 없었고 유괴는 아닌 거란 얘기죠. 그죠? 예. 우발적으로 그냥 죽이게 된 상황이 아닐까라고. 그때만 해도 다 살아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희망을 찾으려고 가지면서 했죠? 찾으려고 했죠. 그 아이들이 어디 갔으니까. 갔을 것이다. 예. 네. 범죄자를 찾으려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아이들을 찾으려고 했지 범죄자를 찾으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공소시효가 이제 15년이었거든요. 살인죄. 그 실종이 1991년에 실종됐으니까 남은 시간이 이제 3년 6개월밖에 없는 거죠. 이게 수사를 멈춘 상태인가요?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 또 재수사도 또 한 번 또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소시효가 살아있을 때 하고 그게 끝났을 때 하고는 관심의 정도가 좀 많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범죄라는 것도 시간에 얽매여 있는 거거든요. 공소시효 안에서 범죄가 범죄일 수 있고 그거를 추적해서 잡아서 기소하는 거지 공소시효를 벗어나면 검사가 기소를 못하는 거죠. 검사가 기소를 못하는 거는 이제 수사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영구미제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사건도 죽어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예. 살인은 폐지됐. 태완 입법이 이제 그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법이거든요. 2015년에 통과됐는데 태완 입법이 살인죄로 인한 또 사형이 규정된 그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2013년에 이미 성폭력에 관해서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성폭행하면 공소시효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성폭력에 관해서 제한적으로 있었던 거고 2015년에 태완 입법이 통과되면서 살인죄에 관해서는 적어도 이제 공소시효가 전혀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이라고 네. 하는 사건인데 그 어떤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1999년 5월 20일에 태완이가 6살이었거든요. 6살인데 아침에 학습지 공부하러 이제 학원에 가는 길에 갑자기 남자가 뒤에서 머리를 뒤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 황산을 뿌린 거예요. 황산을 얼굴에. 네, 그러니까 눈이 다 녹고 얼굴도 다 녹아서 식도도 다 이제 녹고 그래서 49일 동안 이제 고통에 시달리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갔죠. 네, 그러니까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태완이가 무슨 너무 황당한 일인 거죠. 그 말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면 너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붕대로 온 몸을 다 발 빼고 붕대로 감고 있는데 당시 용의자들은 있었나요? 그러니까 태완이가 지목한 사람이 있었죠. 한 사람. 네. 얼굴을 딱 본 건 아니고 이제 황산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뿌리는 거를 본 거죠. 뜨거운 물이 부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목소리를 들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신발에 황산이 묻어 있기도 했고, 네. 그걸 데리고 또 병원에 가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와중에 옷에도 황산이 묻고 그래서 옷 신발에도 묻었다. 그리고 옷과 신발을 분리해놔야 되는데 그냥 한 대 섞어 놓다 보니까 신발에 황산이 발견돼도 이게 옷에 있던 게 묻었어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면에서는 그 경찰이 보기에는 그 도와준 사람이랑 이 범인이랑 혼돈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도 할 여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기소조차 못한 거네요. 네,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기소를 못했어요.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처음에 이제 좀 문제가 됐던 거는 황산이 검은 봉투에 들어 있었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황산이 검은 봉투에 넣으면 그냥 타버리지 어떻게 검은 봉투에 황산이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이란 이 강산이거든요. 황산, 염산, 뭐 질산 이런 거요. 그러니까 산이 우리한테는 이게 뭐든지 다 이렇게 태우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유가 이게 금속을 녹여요. 금속. 그러니까 금속을 황산에 넣거나 그러면 금속이 확 이렇게 녹아버리는 걸 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녹일 것 같은 착각을 하는데 실제로 화학 반응은 간단하지가 않아서 지금과 같은 플라스틱은 못 녹여요. 그러니까 황산은 그 탈수제 역할을 하거든요. 탈수란 거는 단순히 물을 좀 흡수한다가 아니라 분자로부터 산소와 수소를 다 뜯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사람한테 하면은 탄소만 쟤만 남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이 플라스틱은 산소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냥 탄소에다가 수소만 있기 때문에 범인은 뭔가 황산의 성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뭔가 준비를 한 거예요. 이거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대로 준비를 한 거니까. 결국 태완이 사건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 태완이 사건은 근데 아쉽게도 고소시효가 만료됐어요. 만료되고서. 그거까지는 근데 기소를 못할 뿐이지 수사는 뭐 원하면 할 수도 있는 거고 범인을 찾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소시효가 완료됐을 때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냐에 대해서 강제 수사는 논란이 되죠. 혹시나 범인이 밝혀져도
처벌을 할 수 없는 네, 거. 네, 그렇죠. 그게 또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막지 못한 걸 보고 이런 일이 또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정이 됐고 16년 전 대구에서 6살 어린이가 누군가가 뿌린 황산을 뒤집어서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일명 태완이법이라고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반대표 없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태완이법 시행 뒤 경찰이 재수사로 해결한 장기 미제 사건은 6건이나 됩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이 그 첫 성과입니다. 유력한 용의자가 밝혀졌는데도 공소시효가 9일밖에 남지 않아 영구 미제 사건이 될 뻔했는데 때마침 도입된 태완이법 덕분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공소시효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도 대구에서 대구 양궁 선수 살인 사건이라고 대구 한 그 구청에 소속된 이제 양궁 선수가 있었는데요. 그 동네 슈퍼에 있는 유부녀하고 이제 눈이 맞아서 그 남편을 죽였어요. 교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뭐 경찰청 사람들이랑 프로에서도 다 수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전혀 흔적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몰래 외국으로 갔던 거죠. 일본으로 갔다가 그래서 또 중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한 19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한 거예요. 그 살인죄 공소시효가 15년이잖아요. 그럼 이제 끝났잖아요. 그래서 변호사한테도 확인했더니 다 끝났다. 자수하고 중국에서. 그 자수하면 자수를 하면 이제 밀항했으니까 불법 체류자니까 다시 한국으로 오게 되잖아요. 딱 왔는데 이제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체포하려고. 그랬더니 그 경찰한테 너 잘 모르는가 본데 시효 완성된 거다. 당신 날 체포할 수 없다고. 근데 이제 경찰이 그냥 체포를 해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어요. 왜냐면 그 처벌을 면하려고 해외에 도망가 있으면 시효가 정지되거든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야, 그럼 변호사는 중국 변호사였던 거예요. 중국 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야, 이게 약간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또 꾀를 낸 게 사실 나 한국에 2014년까지 있었다가 중국 간 거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미 시효 완성해놓고 중국 갔다고 또 거짓말을 한 거예요. 왜냐면 밀항식이는 안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시효 완성되는데 왜 도망가? 이렇게 해가지고 도망갈 이유가 없잖아요. 한국에서 시효가 완성되면. 제꾀의 자의가. 그래서 형을 22년 받았습니다. 아, 계속 공소시효에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희끼리 좀 그런 얘기 한번 해보죠. 공소시효 과연 필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강력 범죄는 뭐 이론이 어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 법 감정이. 그래서 분노를 제가 김은희 작가님 처음 뵀을 때 제가 그때 이 얘기를 하셨어요. 혼쭐을 많이 났거든요. 그때 혼쭐 난 게 법조인을 대표해서 그때 두 가지가 양형이 왜 이렇게 약하냐와 공소시효가 왜 있냐. 특히 나쁜 사람한테 공소시효가 왜 있냐. 근데 저는 대학 때부터 공소시효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게 법적 안정성의 제일 핵심이다 이렇게만 배워왔는데 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혼쭐 내시고 또 혼쭐 내시고 그러니까 대화가 끝이 안 났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계속 변명을 아닌 변명을 하고 있고 김은희 씨는 국민의 법 감정을 대표하는 대표인으로서 지금 되게 유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집에 가는데 계속 그게 에밀레종처럼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제 한 번씩 이게 울릴 때마다 선입견이 깨진 거예요. 아 진짜 왜 꼭 그렇게 공소시효가 특히 아주 중요한 범죄는 없애도 되는 거 아니야? 문제는 좀 약한 사건들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분노되는 사건들만 생각해 보면 진짜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도 않은 사건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사기는 사실 강력범죄로 안 끼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굉장히 더 치명적이고 더 상처받는 게 사기인데. 그럴 수도 있죠. 그 이제 선거법은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 선거법 같은 경우는 지금 공소시효가 되게 짧은 축에 속하는 법이잖아요. 선거법 뺍시다. 선거법 빼고. 너무 갑자기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률적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일단 강력범죄로 시작됐으니까 없애는 거를 이제 하나씩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더 늘리거나 없애거나. 아니 근데 저는 그때 김은희 작가님 그냥 농담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법률가잖아요. 저는 그냥 처음부터 이건 이거야라고 이제 주입 교육을 받은 법률가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특히 김은희 작가님한테 혼쭐 난 이후로는 그게 정당한 건가? 저도 좀 생각은 좀 들어요. 그리고 사모님 덕분에 다 오늘 이야기를 할 수 있었네요. 존재감이 엄청납니다. 여기 계신 것 같아요. 멀리 계신데도 계속 혼쭐이 나시니까. 다음엔
돈줄로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점점 이 사회의 추세가 그러니까 저희가 어릴 때는 그 가족의 문제는 법이 개입하는 게 아니라는 식의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이도 가급적 그 법이 여기까지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을까. 물론 인권을 더 우리가 더 알게 되면서부터는 점점 더 국가가 이제 여기에 개입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는 사실 부모가 이제 자식의 체벌을 가하는 것도 저희가 어릴 때는 그건 부모의 권리라고 그렇죠. 또는 의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거든요. 사실 대다수의 가정폭력이 벌어져도 옆집에서 신고해야 될 파출소에서 나와서 물어보고 내 집안일이요. 그러면 갔어요 대개는 그냥. 문제가 아니었겠지만 네. 이제 우리가 그런 무관심이 있었을 때 항상 아주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들을 이제 봐왔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이인 것조차도 사실은 정부가 또는 법이 개입할 수 있는 쪽으로 점점 이 사회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그런 논란들이 아닌가. 데이트 폭력을 자꾸만 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는 거. 언어. 어쨌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하게 되는 건 다 폭력이잖아요. 또 가스라이팅 얘기도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확히 가스라이팅. 그게 가스등이라는 연극에서 유래가 된 거잖아요. 가스등이라는 연극이 결국 나중에 잉글리트 버그만 주연의 가스등이라는 영화로 계속 여자가 내가 장갑을 여기다 뒀는데 당신 장갑 오늘 꺼낸 적이 없어. 본인이 미친 것처럼 믿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타인의 심리를 상대방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작해가지고 내가 이제 이 어떤 뭐 통제한다. I know it was here. I can't understand it. Oh, Paula, didn't I tell you? How did you come to lose it? I must have pulled it out with something, I suppose. Oh, I'm terribly sorry, Gregory.